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선행제하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공법 유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와 원리죠. 정의와 원리. 이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행제하공법의 정의는 뭔가요? 일단 우리가 설계하중보다 과중을 작용한다. 과중을 작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밀을 촉진한다라는 거죠. 암밀 촉진.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집안이 연약 집안이 있고 단단한 집안이 있다. 단단한 집안이 있고 여기 이제 연약 집안이 있고 여기다 성토 제어를 할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 하중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는데 도로 하중이 1000톤이다. 1000톤의 하중이 들어간다 하면 이 선행에 즉 1000톤의 하중을 주어서 안밀 치마를 종료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놓으면 추가 치마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도로가 1000톤이면 설계 하중보다 더 많은 하중을 준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1500톤, 1200톤 뭐 이렇게 줘서 더 많이 줘서 과제화를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그 안미를 촉진한다는 원리예요. 그럼 이제 원리를 설명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과하중을 준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유발될까요? 자, 과하중을 주면 어떤 문제가 유발되죠? 하중이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전단 파기가 일어나면서 측방 유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측방 유동.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한계 성토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한계 성토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계측을 해야 되는데 계측은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이 있습니다. 무슨 계측해야 돼요? 안전계측. 수평에 대한 계측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밀 촉진하면 어떤 또 부작용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요? 잔류치마. 잔류치마가 생기는데 잔류치마 중에서 우리가 1차 안밀치마하고 2차 안밀치마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더 정신이 우리가 이제 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자, 뭐예요? 2차 안밀치마. 2차 안밀치마에 대한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그 2차 안밀치마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계측을 해야 된다. 계측은 무슨 계측이요? 치마 계측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연약 집안 계측은 안전 계측과 치마 계측으로 나누는데 그 두 개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 안전 계측에 대한 부분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얘는 성토 속도나 성토 두께, 즉 측방 유동에 대한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치마 계측이라는 건 뭐 한다? 성토의 제거 시기 또는 하중의 종료 시기, 제거 시기, 공사의 종료 시기를 판정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계측의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발 이해를 한다. 자, 이해. 자, 정의는 뭐죠? 과제 하중을 주어서 안미를 촉진시킨다.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은요. 부작용은 과제 하중에 따른 측방 유동. 안미를 촉진시키니까 천천히 안 하고 빨리 땡기니까 잔류치마. 그래서 별도 대제목은 뭐가 나와야 돼요? 측방 유동에 대한 한계 성토 관리, 안전계측 또는요 잔류치마에 대한 2차 안밀치마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요 잔류치마에 대한 어떤 계측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계측과 치마계측으로 나눈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리는 뭐냐면 자,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어떻게 이해한다? 하중은 올라간다. 치마는 내려간다. 세틀먼트는 내려간다. 시간은 지나간다. 다시 하중은 올라간다. 또요. 치마는 내려간다. 그 다음에 시간은 지나간다.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중을 성토를 단계 성토를 한 다음에 유지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1000톤이라는 하중을 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 구조물의 하중 치마 곡선이에요. 목적 구조물에 대한 하중 치마 곡선, 하중 치마 곡선이다 하는 거죠. 하중 치마 곡선인데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해가 쉽게 1000톤이라는 얘기예요. 1000톤인데 1300톤을 줬다.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된다? 이 하중 치마 곡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더 치마 곡선이 가파르겠죠. 얘가 뭐예요? 프리로딩 수준의 하중 곡선이에요. 프리로딩 곡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프리로딩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10cm 치마가 하중이 종료라고 한다면 그게 더 치마 시기가 짧아진다 하는 거죠. 이렇게 단축이 된다. 그래서 성토가 단계적으로 했다가 방치를 했다가 하중 제거 시기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하중 제거 시기 T는 CV분의 TV H 자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프리로딩 수준의 하중. 요 정도 수준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설계 하중, 우리가 목적 구조물의 하중 또는 설계 하중이라고 하는 거죠. 목적 구조물 하중.
하중이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치마 종료 시기가 한 이 정도로 될 텐데 이거를 앞당겼다는 얘기죠. 앞당겨가지고 과제 하중을 줌으로써 어떻게 한다? 안미를 촉진하는 원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라고 설명하면은 그래프만 달랑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제 하중에 따른 안밀 치마 조기 촉진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여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맞나요? 일단 설명이 없어요. 원리가 뭔지 설명이 없다고요? 설명을 하셔야죠. 과제 하중을 줌으로 해서 설계 하중보다 더 많은 하중을 줌으로 해서 안미를 단축을 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가 이게 뭐예요?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 목적 구조물의 하중 치마 곡선에서 하중이 수렴하는 시기, 요때의 시기만큼이 뭐예요? 하중 제거 시기죠. 즉 1000톤을 줘가지고 그 최종 치마가 10cm다라고 가정한다면 1300톤을 줘가지고 10cm일 때 하중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성토 하중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목적 구조물의 하중 치마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하중 치마 곡선이 이제 목적 구조물이 있고 프리로딩 곡선이 있으면 물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림상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치마에 대한 수렴식이면 여기가 이제 하중 제거 시기가 되겠죠.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그리고 원리는 어떻게 한다? 원리는 뭐예요? 과하중의 작용에 따른 안밀 촉진의 원리 이렇게 써야죠. 설계 하중보다 과하중을 줘서 안밀을 땡긴다. 안밀 시간을 단축시킨다. 하라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공 순서, 시공 특징, 주의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 강조는 뭐예요? 과하중을 주니까 측방 유동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계측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요. 안밀 촉진을 하니까 잔류 치마가 생길 수 있다. 빨리 땡기다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치마 계측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죠. 그래서 뭘 강조한다? 안전 계측과 치마 계측이에요. 연약 집안 계측은 안전 계측과 치마 계측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안전 계측과 치마 계측을 나눠서 쓰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 했죠.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하죠. 안전 계측과 치마 계측.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공 순서 좋고요.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안 좋아요. 경제적이다. 왜 경제적이에요? 왜? 자,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은 이유를 쓰셔야 돼요. 시공이 단순하다? 왜 그래요? 이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잔류 치마를 비교적 다른 부분보다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의 이제 공법은 뭐 말뚝 공법이나 아니면은 EPS 공법이나 이런 공법은 연약 집안에 대해서 잔류 치마량을 소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른 공법에 비해서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잔류 치마를 소진을 시켜 잔류 치마를 이제 일으켜서 치마를 촉진시켜서 잔류 치마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의 안정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충분한 잔류 치마의 시간을 확보하여 잔류 치마를 억제할 수 있다. 즉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를 쓰셔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경제적이다, 안정적이다, 뭐 시공 효율이 높다. 왜요? 왜? 이유를 쓰셔야죠. 그래서 다 쓸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시공 시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의사항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구체적 방법. 지금 예를 들자면 뭐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성토 전, 성토 중, 성토 후로 따진다면 성토 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하중에 대한 우리 성토 속도를 기준하기 위해서 일일 성토고를 얼마로 할 건지 또는 일일 성토고를 어떻게 하고 성토 계획을 어느 정도 할 건지 하는 기간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성토에 대한 두께 또는 성토에 대한 기간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시공에 대한 어떤 공사 기간 또는 공사 규모를 고려해서 우리 이제 성토에 대한 어떤 우리 시험 성토를 통해서 어떤 성토고나 성토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뭐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중의 크기나 치마 속도를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시험 성토를 해요? 아니면 계측을 해요? 아니면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이론 방법을 이용해요? 테르작의 어떤 이론을 이용해요? 이 방법이 없죠, 방법이.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성토시의 안정, 집안 안정 유지를 위해서 최고 높이를 산정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시험 성토를 하나요? 아니면 전단 파괴에 대한 안전율 검토를 하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한국성토권에서 급속 시공을 제한한다. 어떻게 해요? 계측을 하나요? 그런 것들을 써야죠. 계측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측방유동 계측이라고 하면 지중수평 변이계 또는 이제 수평 변이 말뚝 이런 것들을 쓰는데 아니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야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특징은 뭘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자, 시공시 주의사항은 뭘 해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해야죠. 이게 다인데 그래서 공법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못 쓰시는 게 특징, 주의사항을 그 이유나 방법을 잘 못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어느 시방서에 성토 두께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나요? 시험 성토를 통해서 어떤 치마량과 하중 치마의 곡선을 산정한 후에 그 치마 곡선으로부터 예측을 한다 이렇게 써 있지. 그냥 치마를 두께를 검토한다 이렇게 어떻게 써 있나요? 방법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법의 핵심은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는 뭐냐? 과제 하중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과제 하중을 주어서 안미를 촉진한다. 실제 도로 하중이 있는데 그것보다 과하중을 줘서 안미를 촉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뭐냐? 과하중에 따른 측방유동, 안밀 촉진에 따른 잔류치마 문제예요. 빨리빨리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게 별도 대제목으로 나와야 된다? 즉 논술의 핵심으로 나와야 된다? 예. 그 프리로딩에 따른 측방 유동의 위험성과 한계 성토 관리 또는 안전 계측 이런 것들을 사례화해서 하는 것도 좋겠죠. 조금 더 계측 개소수를 늘렸다라든가 아니면 성토고의 두께를 한계 성토고에서 80%로 봤다든가 이런 사례요. 아니면 또요. 잔류 치마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1차 밀 치마에 대한 부분과 2차 밀 치마가 연약 지반이 두꺼울 때는 혼재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혼재에서 나타나는 걸 안전계측, 즉 간극수압 계측기로 파악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했다라는 사례를 쓸 수가 있겠죠. 자, 문제가 뭐예요? 정의는 과하중과 안밀촉진이니까 문제는 측방유동과 잔류치마다. 그래서 측방유동과 잔류치마를 강조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자,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기술사라고 했죠. 자, 기술사 답게 답안을 쓰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